현아, 현호, 채우, 네. 명유, 욱성, 욱성이 어디 갔노? 보고 있다. 종인이, 네. 인호, 네. 민정, 찬영, 찬영이, 지민, 원빈, 빈이 안 왔고, 채은이. 자, 그러면 학생들, 지각생들 들어오는 거 우리 한 명씩 뒷문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기 앞문은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말 잘 보냈고, 우리가 그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수업했던 거 생각해 보면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함께 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언급했었죠.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패러다임이 사실은 이 공여국이 수원국을 돕는 그런 또는 뭐 돕는 원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으로 쓰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과 원조금이 쓰였다라는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지속가능 발전 패러다임으로 바뀌면서 이 우리가 더 구체화는 못 시키고 이제 저번 주에 수업이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그 패러다임을 이번 주부터 조금 그 세부 항목별로 설명하는 이제 강의 계획서에는 그렇게 짜져 있고, 이번 주가 평화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평화에 대한 거를 사실은 강의를 조금 하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순서가 월요일날 특강부터 하고 제가 수요일날에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나 다른 사례들을 사용해서 좀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것처럼 그 제가 제주도에 지금 제주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이름 정치외교학과 맞죠? 저하고는 사실 학회에서 이렇게 동료 또는 선배, 학자로서 만난 분인데 한 10여 년간 인연이 맺어지고, 사실 제주도에 계셔서 항상 이렇게 멀리 나오는 그런 고생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특히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이제 다른 학교에 특강을 오시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시고 와주신 거라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하고 바로 제주도 가셔서 또 이제 강의 내일부터 또 하시고 해서 하여튼 빠듯한 시간 내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너무 총기 있게 눈을 똑바로 뜨고 교수님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또 좋은 질문도 해주시고 또 이야기 들은 걸로 많은 이 제주도와 평화,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 동키모르랑 다른 국가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소교도 하실 거예요. 정말 어디에서도 못 듣습니다. 이런 강의는 직접 발로 뛰시는 분이라서 어디에서도 못 들으시고요. 지금 또 라틴 학회 학회장님도 하고 계세요. 멕시코에서 유학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접해보기 어려운 전공 분야 하시는 분이라서 매우 귀하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네. 이 정도 됐을까요? 네. 네.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 있는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온 강경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강경희 선생님하고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이고, 그래서 실제 이번 여행의 첫 번째 목표는 선생님을 한번 만나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보겠나 싶어서 그 생각을 했고, 또 어제 오늘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창원이 이쁘더라고요. 정말 좋은 장소이고 이 장소 브랜딩에 최적화된 정말 괜찮은 장소이다. 제주도라는 좀 느낌이 달랐어요. 제주도보다는 살짝 좀 그 개발이 더 됐다고 봐야 되나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그 자연 풍광들하고 사람들이 사는 곳하고 잘 어우러져 있는데, 제주도는 약간 자연 위주인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생태적인 그런 느낌의 장소들이 많고, 대학 분위기도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들이 살기에는 좀 불편해요. 불편하고 앉아서 놀 곳도 별로 없고, 하지만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은 측면도 있고, 그래서 장소들이 이렇게 좀 섬세하게 장소를 봤더니 차이점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 아름다운 이 창원대학교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저 세계시민교육은 이 유네스코 아태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세계시민교육을 2019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코로나 직전이어서 여름에 현장 활동도 하고, 제주도에 유명한 습지가 있는데 제주 습지의 특징은 공동체가 지키는 습지예요.
절대 개발을 못하게 하거든요. 동백동산 습지라고 혹시 제주도 방문할 길이 있으면 동백동산 습지에 가보면 센터가 있고 어떻게 이 습지를 지켰는지 최근에 대원에서 그 옆에 바로 동물 테마파크 짓는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또 막 엄청 그 반대하고 되게 주민 주도형으로 그런 습지를 지키고 자연을 지키는 이런 지역이 동백동산이어서 거기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그 현장 학습을 하기도 하고 했던 기억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계시민 교육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내가 세계시민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시민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학생들에게 세계시민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내가 세계시민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세계시민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일단 세계시민 교육이 뭐고 세계시민이 뭔지 알고 그리고 공감하고 세계 많은 사람들의 아픔, 뭐 전쟁, 뭐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걸 공감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 성장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민주시민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같이 공감하지만 결과적으로 진짜 민주시민이 되려면 촛불 들고 좀 길거리에 나가보고 뭐 이러면 진짜 민주시민이라고 스스로 느낄 거예요. 이렇게 장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장소에서 제주도에 온 멕시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가 제주도민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대요. 그럼 너 어떻게 그럼 제주도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활동을 시작했느냐 그랬더니 제주의 아픈 역사를 공부하고 나니까 제주도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감, 아픔을 공감하게 되고 또 여러 군데 가서 뭐 전시회도 보고 뭐 이러면서 제주도민이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대요. 그래서 세계시민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뭐 많은 공부를 하겠고 세계시민이 무엇이냐 또 여러 세계시민주의와 관련된 이슈들도 공부할 거고 평화에 대한 것도 공부할 거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공감이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좀 뭐 요즘 청년들에게 기회가 좀 많은 편이니까 봉사단으로 해외에 나갔다 온다든지 요번에 저희 학과에서 3명이나 갔어요. 굿네이버스에서 2명 이제 가고 4월 말 그 한 달 정도 교육하고 6월 달에 나간대요. 그리고 챔프인가 거기서 또 1명이 돼서 저희 제주대학교에서 3명이 우리 과에서 3명이 이번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나갔다 오면 그 친구도 진짜 세계시민이 돼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시민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정말 행동까지 나서야 세계시민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생각을 알려주고 인식을 바꾸는 것까지는 교수로서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학생들이 그래서 공무원이 되려고 또는 뭐 공공기관에 공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약간 길을 바꿔서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한 1년 정도는 세계시민으로서 뭔가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의 변화까지는 이끌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계시민 교육이 너무 어렵구나. 왜냐하면 세계시민 교육은 거기까지 이끌어야 세계시민 교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네스코 아태국제교육원에서. 그래서 항상 그 부담을 갖고 있다가 한 2년 정도 하고 나서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 학습도 못하고 좌절을 해서 저는 그냥 세계시민 교육을 수업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수업으로 세계시민 교육 진행 중에 있고 또 국제개발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을 좀 봉사단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세계시민 교육을 했던 그런 경험을 좀 되살리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저의 변화, 저도 실제로는 그 수업을 하면서 저도 변한 것 같아요. 저도 변하고 현장에서 또 뭐 나중에 단체 같은 걸 하나 맡아서 국제개발 NGO의 대표를 하게 되고 대표를 하다 보니까 그 ODA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뛰어들게 되고 또 뛰어들어서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는 내가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공감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해서 내가 뭐 5,000원짜리 후원 회원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하고 궁극적으로는 해외에 나가서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세계시민이라고 하는 생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저도 사실 세계시민이 된 지 얼마 몇 년 되지 않아요. 지금
2019년에 이 수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한 4, 5년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세계시민과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더 빨리 세계시민에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제주도의 평화 이야기에 대해서 우선 하고요. 그리고 평화 ODA로 제주도가 ODA를 시작한 게 2012년에 국제개발협력 원년으로 선포했어요. 제주도 스스로. 그래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해도 딱 한 번 빠뜨린 적이 있었는데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 때문에 ODA 국제개발협력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다 깎여서 딱 1년 빼고는 동티모르라고 하는 나라를 끊임없이 지원해왔어요. 그래서 동티모르 저는 여러 번 가봤는데 한 4번 정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면 우리나라의 딱 50년대 말 전쟁 직후 또는 조금 발전된 도시는 한 60년대 이 느낌이에요. 새마을운동 시작하기 전의 느낌이에요. 지금 막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그 협력본부인가 거기가 들어가서 새마을운동을 제가 사업하고 있는 마을에서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적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새마을운동도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거기에다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현지 주민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여튼 거기에서 방금 이제 새마을운동을 현지에서도 시작했어요. 동티모르도. 그래서 우리는 동티모르를 잘 모르지만 동티모르 사람들은 한국을 굉장히 잘 알고 매해 500명 정도 노동자가 들어와요. 거기 인력본부에서 한국어 시험을 다 치르고 한국어를 상당 수준으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이 좀 안 하려고 하는 일자리,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오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그 양식업이라든지 그 원양어선 타는 거 이런 거 다 동티모르 사람들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냥 거기가 섬이라서 바다가 익숙하니까 제주도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세계가 이 동티모르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인데 우리나라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조금 더 동티모르를 알고 나면 느낄 것 같고, 요번에 갔더니 그 동티모르 사람들이 좀 슬프기도 하고, 요번에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잠깐 듣다가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이게 울어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한국분이 자주 말씀하시다 울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나라 60년대 이런 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미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도 힘들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이렇게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이번에 좀 경험을 했던 것 같고, 여러분들과 제주도에서 경험한 특별한 동티모르와의 협력 경험들, 제주도에 동티모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었대요. 동티모르의 제주를 사랑하는 모임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러고, 그래서 섬끼리 어떤 협력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혹시 창원도 어떤 방법으로 창원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장소적인 특징을 가지고서 이런 국제개발 협력을 하면서 두 도시가 서로 만나면서 두 도시가 서로 변화하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주도는 세계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평화의 섬으로 많은 사업들을 지금 1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주 평화의 섬을 이야기할 때, 세계 평화의 섬을 이야기할 때 제주 내에도 4.3이다. 그러면 제주 4.3과 관련해서 가해자 측도 있고 피해자 측도 있잖아요. 이런 내전을 경험한 이런 지역들의 문제가 통합이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평화로운 상황으로 가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도 극단적으로 두 개의 입장이 딱 나눠 있었어요. 보수적인 분들은 이 한소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그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을 제주에서 치르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평화의 섬을 가보자. 동북아시아 평화, 이게 이제 제주도의 평화의 섬을 목표로 만들어보자 라고 주장을 했고, 또 시민사회 쪽에서는 제주도가 정말 평화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제주 4.3 극복이다. 그래서 제주 4.3 정신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평화의 섬에 넣어야 된다. 이런 두 가지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한소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분들이 평화의 섬을 주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고 할 때 한소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제주 4.3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제주 포럼에서 4.3
혹시 다 모르시는데 제가 4.3 제주 4.3이 이게 이제 1947년 우리나라가 이제 그 대한민국이 선포되기도 전에 그 단독 선거를 치르잖아요. 근데 제주도에서 단독 선거를 거부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선거가 진행이 안 됐고, 그래서 48년 초반기, 48년 초서부터 48년 4월 3일 날 대학살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54년까지 계속 학살이 있어요. 마을을 불태우고 있는 마을 다 없애고, 그래서 제주도 사람에게는 이게 전쟁이었어요. 제주도 사람들에게 그 6.25 전쟁의 기억은 없거든요. 거기엔 6.25 전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 얘기해봐라 그럼 다 4.3 얘기해요. 4.3이 보통은 48년 4월 3일만 생각하는데 48년부터 시작해서 한 6, 7년간 지속적으로 사람들, 마을들을 없애고, 소위 당시에 이제 그 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빨치산들을 잡아낸다고 마을 주민들을 학살하는, 그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사망을 했던, 제주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아픈 역사예요. 그래서 뭐 가족들 중에서 4.3이 연루되지 않는 가족이 없을 정도로, 제 4.3은 제주도민 하면은 사실 4.3과 연루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3 정신을 반드시 여기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두 측이 대립하면서 둘 다 포함됐어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91년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 지식인들 사회에서 특히 제주 출신의 이제 그 육지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2001년에 제1회 제주 평화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2001년이면은 약간 정권도 바뀌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제주도의 평화 브랜드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제1회 제주 평화 포럼, 여기 뭐 고르바초프도 오고 막 고르바초프 한 번 부르는데 1억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제1회 평화 포럼이 실시됐고, 그 다음에 이게 제주 포럼으로, 제주 평화 포럼으로 바뀌었다가 제주 포럼으로 이제 평화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재 19회, 올해가 19회예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9번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를 대표하는, 심지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포럼으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뭐 제주의 다보스 포럼, 대한민국의 다보스 포럼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 상당히 제주도를 알리는데,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포럼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2005년 1월에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이 됩니다. 창원, 제가 특례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창원도 동북아 중심 도시라고 하는 그런 팻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각 장소마다 그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장소를 좀 알리려고 하는 장소 브랜딩을 하게 되는데, 제주도는 그게 평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실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평화 브랜딩이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DMZ, 강원도, 경기북도 뭐 특별자치도 선포하면서 거기도 평화. 강원도는 북한 강원도랑 우리나라 강원도 있잖아요. 거기도 평화. 그리고 5.18 경험한 광주도 평화. 너도 나도 평화 브랜드를 가지고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평화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정교하게 더 깊이 있는 논의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제주도 안에서 평화의 섬 2.0 시대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장소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는데, 제주도는 그것이 바로 세계 평화의 섬이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게 선포가 됐는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2006년에 제주 특별자치도로 선포되면서 이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지정이 됐다는 게 특별자치도법에 들어가요. 제12조에 들어가서 제주도 특별자치도를 제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법에 이게 조례가 아니라 법이잖아요. 특별법이니까. 이 특별법을 기본으로 해서 평화 사업을 17개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 평화 사업에 근거해서 ODA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정 선언문에 평화센터 제주 평화재단에 가보면은 입구에 이렇게 큰 돌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적혀져 있어요. 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4.3이 들어가 있고, 제주 4.3의 비극을 승화한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 구축의 중심지가 되겠다. 그리고 국제 교류의 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목표를 가지고서 이 세계 평화의 섬
그래서 17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주평화연구원을 설립했고요. 그 평화재단이라고 하는데 국제평화센터라고 하는 게 제주국제평화재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고 밀랍 인형을 섭외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정치인들이라든지 그 예술인들을 저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걸 밀랍상을 만들어서 막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고르바초프하고 막 클레이턴 맞아요. 그래서 평화 포럼에 왔던 사람들은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서 깜짝깜짝 놀래 가서 오면은 이걸 이제 이 재단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 이것도 지자체 차원에서 제주도가 처음 했어요. 그래서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 이 당시에는 굉장히 선풍적이었는데 지금도 북한과의 교류가 다 끊겨 있는 상태니까 아마 재개가 된다면은 뭐 감귤 보내기 운동에서 한 단계 좀 진전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북교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감귤 보내기 운동 방식으로 일종의 뭐 긴급 그 구제 방식에 인도적 지원 방식에 이런 지원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북한도 이제는 ODA 방식, 국제개발협력 방식으로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제주 포럼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올해도 만약에 여행을 계획한다면 5월 말 정도에 제주 포럼을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이슈들을 거기서 논의하는데 별로 그 청중이 많지는 않아요. 막 동원하고 제주도가 좀 접근성도 그렇잖아요. 날씨가 안 좋으면. 네, 그리고 평화교육 지원 뭐 이런 것들 국제기구 설립 때문에 이 제주도에 유니타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연수센터가 제주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수센터를 활용해서 또 그 연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1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개 사업은 이제 다 마무리됐고 또 더 심화돼야 되는 사업들도 있어서 이제 세계평화의 섬 2.0 시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 외교부가 같이 끼어있고 제주도정에서 같이 돈을 지불하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협력이 막 치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좀 심화된 사업으로 이제 다른 사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ODA 법적 근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실제로 다른 도시는 이 ODA 법적 근거를 요번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됐잖아요. 2022년에. 그래서 이제는 해도 돼요. 지자체에서. 근데 그동안은 이 법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사실 공공외교법이라든지 뭐 이쪽하고 지방자치법하고 다 충돌이 돼 있었거든요. 지방자치는 외교나 국제교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지방자치법하고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공공외교법이 막 충돌돼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쭉 할 수 있고 그동안은 아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나 우호도시 이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ODA를 실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육지는. 육지라는 말 저희는 육지라고 해요. 네, 제주도 빼놓고 다 육지. 그리고 제주도는 이 특별법에 근거해서 ODA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보면은 저기 세 번째 평화 인형 확산을 위한 기념 사업.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사실 평화 ODA 외에는 다른 ODA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평화라고 하는 개념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평화 ODA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ODA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ODA와 관련된 좀 더 폭넓은 평화라고 하는 굳이 이런 이름 붙이지 않은 ODA도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 ODA라는 이름으로 제주도가 처음으로 주목했던 것은 동티모르였어요. 동티모르였고 중간에 뭐 에티오피아라든지 아프리카 국가들도 좀 지원을 하다가 지금은 현재는 그 부룬디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어떤 서귀포에 있는 단체에서 하나 도청이랑 하고 있고 또 베트남 쪽에 그 학교 도서관 지어주는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 제주 기반의 글로벌 이너피스라고 하는 단체가 동티모르 사업을 하고 있어서 현재 3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 1개 정도 더 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0년부터는 제가 대표로 있을 때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 동티모르 이거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저희에게 기회가 왔어요. 사실 코이카 사업을 진입하는 거 쉽지가 않은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동티모르에 지부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고 그래서 지부가 있는 단체들이 유리했어요. 작은 단체들도. 그래서 여기에 지부를 성공적으로 그것도 19년에 설립된 지부를 활용해서 이때 이제 코이카 사업에 진입해서 지금까지 코이카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평화도서관 사업은 도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매해 2개 또는 3개씩 도서관을 지어주는 건 돈이 많이 드는데 도청 사업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조금밖에 안 나와서 지어주는 건 불가능하고 조성을 해주자. 그래서 거기에 이미 있는 건물, 유치원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렇게 놀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도서관을 어린이 도서관처럼 아이들이 쓰기 좋게끔 조성해 주는 걸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도서관 계속 지어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도서관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책도 막 현지어로 뭐 책도 만들어가지고 책도 보내줬는데 책을 읽는 게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와서 앉아서 책 읽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거기에 갖다 놓은 장난감이나 갖고 놀다가 집에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작했던 게 맨 밑에 있는 마을 지도, 독서 지도사를 만들어 보자. 마을의 엄마들, 제주도가 이제 그런 공동체 활동이 많아요. 제주도에서 그런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아서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어차피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보자 해서 이 사업은 저 끝에 보면은 바보의 나눔이라고 그 카톨릭 재단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있었는데 그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고 나서 만든 재단이래요. 그래서 재단은 바보의 나눔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마을 지도사를 육성하는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이카 사업, 제주도청 사업, 또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티모르 지도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인데 쭉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동티모르를 만나요. 시간이 똑같아요. 진짜 좋아요. 현지랑 이야기할 때 아침부터 이렇게 같이 시작하니까 시차가 없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 가게 되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우선은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딜리, 여기 수도가 딜리인데 여기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쭉 항해로부터 쭉 내려가면 만나는 게 바로 동티모르고 더 내려가면 교수님 유학하셨던 호주. 그래서 여기 호주 사람들 되게 많이 와요. 관광도 많이 오고 동티모르 굉장히 주목하고 동티모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또 호주이기도 하고 최근에 중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동티모르의 주목을 지금 하고 있는 게 11번째 아세안 국가로 들어갔어요. 동티모르가. 그래서 지금 결정은 됐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조만간 이제 완전히 아세안 국가로 활동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게 동티모르입니다. 동티모르 가보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섬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꽤 많아요. 아이티하고 도미니카 공화국도 섬이 분단돼 있어요. 오른쪽은 이스파니올라 섬인데 오른쪽은 도미니카 공화국, 왼쪽은 아이티. 전혀 다르죠. 아이티는 막 최근에도 막 정전 불안이 일어나가지고 공항을 막 폭도들이 장악하고 뭐 대통령 살해하고 막 이런 게 지금까지 있고 도미니카 공화국은 진짜 섬 중에 잘 사는 섬이에요. 그래서 이 분단이 되어 있는 게 섬의 특징인데 이거는 이제 섬의 슬픈 역사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와서 이쪽은 니네 섬, 이쪽은 우리 섬 이렇게 나눈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원래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섬을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네덜란드가 들어온 거예요. 네덜란드가 들어와서 이쪽은 우리가 갖겠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 가지 정세에 맞게 이쪽은 네덜란드, 이쪽은 포르투갈 거였는데 이게 오에굿이라고 우리나라의 그 상록수 부대, 그 김대중 전 부대 여기 그 평화유지금 보냈던 장소가 바로 여기였는데 여기는 동티모르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포르투갈 사람들이 처음에 여기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로 이거는 이제 그 동티모르고 여기도 동티모르고 여기는 이 서티모르는 이제 그 네덜란드 땅이었다가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면서 이제 인도네시아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한때 또 동티모르를 점령해갖고 20년간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독재 시대에. 그랬던 동티모르인데 저희가 사업지로 선택한 데는 여기예요. 여기 아따우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 이 자체도 섬인데 여기서 2~3시간 더 배 타고 들어가야 되니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도착하려면 이틀이 걸려요. 이틀 동안 가야 되는 여기 아따우르라고 하는 섬이 저희 사업지예요. 그래서 제주도가 작으니까 작아서 다른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장소를 찾자. 그래서 아따우르를 찾아서 이 아따우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사업지를 적어놨고요. 아따우르라고 하는 마을인데, 자 이쪽은 저희가 이제 그 영양식을 보내는 사업도 하나 하고 있는데 여기를 가려면 버스 그 차로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접근성이 이게 작은 섬이긴 한데 이웃마을 가는데 정말 2시간 반 걸어가고 거기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 학교를 정말 너무 가고 싶어서 걸어서 2시간 반 걸어갔다가 2시간 반 걸어오고 그렇게 다녔대요. 뭐 교복은 삼촌이 겨우 만들어줘갖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독서지도사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하면서 막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는 걸 보면 진짜 정말 가슴이 아파요. 같이 막 울어요. 그럴 정도로 되게 힘들게 정말 그 상황에서도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감동적인 부분도 있어요. 또 봉사단도 나가 있어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자 여기 그 벨로이라고 여기가 이제 항구예요. 이쪽으로 배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빌라라고 하는 지역이 행정 그 사실 뭐 군청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특별자치시거든요. 시청이라고는 하지만은 진짜 작은 건물이에요. 그냥 집 하나 같은 조그마한 집 같은. 여기는 그래도 좀 잘 사는 데예요. 근데 저희가 사업지로 지금 택하고 있는 여기 비켈리라고 하는 마을이어서 여기는 뭐 물도 부족하고 교육시설도 없고 막 이런 지역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75년까지 포르투갈이 지배했었고 그리고 나서 독립을 딱 하려고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들어와서 2002년까지 식민지로 살았던 그래서 이제 그 유엔에서 유엔 가입국 중에서 가장 어린 막내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정정이 불안해서 2006년에 내전 같은 게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유엔 기구들이 여기에 관심 갖고 르완다처럼 동티모르에 각별한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나라, 유엔이 만든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유엔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도 2023년에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의 가입이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세안의 11번째 가입국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쭉 보면 이제 특징적인 것만 얘기를 하면은 민족에서 태퉁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러다 보니까 독립할 때 또 포르투갈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서 포르투갈어를 모국어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공용어로 만들어놓고 또 유엔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어도 꼭 배워야 되고 사람들의 교육 역량은 부족한데 그 사람들은 또 테투모를 써요. 테투모는 어떤 언어냐 하면 좀 포르투갈어를 하고 막 섞여 있는 깨진 언어, 크레올 언어라고 하죠. 그런 언어라서 이 테투모로 된 사람들은 테투모로 생활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수도 주변 사람들은. 근데 테투모를 읽을 수 있는 책이 없는 거예요. 책은 다 포르투갈어나 영어로 돼 있으니까 실제로는 독서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 언어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고민 많이 했던 게 테투모로 만든 책들이 필요한데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또 카톨릭이 95%라고 하는 것은 포르투갈 지배의 영향으로 카톨릭이 이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밑에 이제 그 언어를 보면은 테투모와 포르투갈어가 모국어고 인도네시아는 의도적으로 안 쓰려고 해요. 하지만 그 인도네시아도 쓰긴 써요. 그래서 한 번은 인도네시아 노래 불렀다가 학생들이 한 번 영어로도 불렀다가 포르투갈어로 불렀다가 테투모로도 불렀다가 이렇게 언어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국제개발하면 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문맹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한 거고 언어 구조상 참 그 문맹률이 높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인 오르타 대통령은 우리 제주 포럼 열릴 때마다 오시는 그 제주 포럼에 상당히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대통령이고 여기 그 이원 집정부 내 대통령은 진짜 외치만 해야 돼요. 외국으로 출장 갈 때도 반드시 의회의 그 승낙을 받아야 되고 근데 이 구스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초대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혁명군이었고 완전 포퓰리스트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막 구스망 하면은 막 정말 너무 존경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막 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존경하는 근데 이제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먼 바다에 석유가 나는데 그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구스망 가족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되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부패가 이런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 신생국인데 나중에 좀 더 발전하기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 나라입니다. 화폐는 미국 달러로만 쓸 수 있어요.
자, 연령 구성 얼핏 보면은 어린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그 나이 중에 적고. 그래서 내전을 90년대 내내 내전을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도 내전을 겪으면서 성인들은 많이 죽었고 또 그 내전을 겪었을 때 그게 90년대니까 그때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건이고 기대 수명이 170이라고 나와 있죠. 굉장히 낮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키가 많이 자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뭘 먹냐 그랬더니 다 그냥 쌀만 먹는데요. 죽만 먹는데요. 탄수화물, 그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영양식 한계가 있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들도 있어요. 식수 공급이 도시는 거의 잘 되고 있는데 농촌에서 물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도 그렇고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생 상황도 굉장히 열악하고 문자 해득률이 되게 낮죠. 이거는 아까 언어 구조와 관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도서관 사업에서 지금 현재 이미 이제 그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성인으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보다 어린아이들로부터 교육을 시작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영양식을 보급해주면 나중에 한 20, 30년 후에 동티모르의 미래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을 가지고 이 도서관을 이렇게 7개를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에 7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들이 현재 7개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까 구수망이라고 총리 도서관밖에 없대요. 6개고 저희가 7개라고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나름대로 그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저희 지부하고 같이 공립도서관을 좀 만들고 싶어요. 공립도서관을 만들려면 도서관 법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 도서관 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법령이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법이 잘 안 갖춰져 있어요. 법도 없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버스 정류장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법부터 좀 갖춰놔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걸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도서관법이 이미 1960년대 초반에 딱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관리하려고 하는데 마을도서관법이 당연히 없죠. 도서관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도서관법을 만들고 공공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 같은 거를 좀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게 힘드니까 마을에서 이런 작은 도서관들을 만들자 그래서 이 도서관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이 중에 저기 파랗게 칠한 아따우루하고 나무다시가 그 아따우루 섬에 있는 2개의 도서관이고 나머지 지어진 도서관들은 딜리 그 멕시코 수도 근처에 그 외곽지에 아주 가난한 마을 이런 데 지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도서관 짓기 전에 그냥 어른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오른쪽에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바꿨고요. 밑에는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에 오른쪽처럼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조성을 했어요. 이것도 왼쪽은 조성되기 전이고 오른쪽은 조성된 후고 그래서 이게 되게 모양도 이쁘고 한국에서 컨테이너로 싣고 간 물건들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엄청 반응이 좋대요. 그래서 부수마옹 그 도서관에서도 자기들도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올해는 부수마옹 도서관에 하나 조성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밑에도 이런 모양의 그 장소에다가 오른쪽에 도서관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예 도서관이 없었는데 자기네들이 건물을 지을 테니까 조성해달라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서관을 조성한 데도 있고요. 여기 밑에 예정된 거는 올해 다 이제 도서관을 조성을 했습니다. 도서관으로 끝나면 안 되고 책을 이제 떼뚜모로 번역하는 게 저희에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래서 현지의 직원들하고 또 봉사단들, 우리나라에서 보낸 봉사단들 떼뚜모를 열심히 언어가 깨어져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다 배우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또 공부하는 한국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 한국에서 엄선해서 책을 몇백 권을 보내요. 그러면 보낸 거에다가 이게 내가 덕허라고 하는 데면 이렇게 현지어로 만들어서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투명한 라벨을 붙여서 이게 책 안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느끼게끔 만들게 이런 작업을 다 수작업으로 이게 책을 보내면 이 수작업이 정말 처음에는 책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번역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처음에는 3개월 정도 필요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 6개월 지금은 일단은 책을 다 받아놓고 이거를 계속 이제 붙이고 이제 뭐 알바도 쓰고 이러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들을 주변에서 이 번역한 거를 좀 줄 수 있냐 그래서 저희가 주는 건 좀 그렇다 와서
같이 붙여서 뭐 이렇게 그 알바처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현지에다가 이 책을 갖다 놔야 독서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이거는 저희가 책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왼쪽 거는 동티모르의 악어 신화고 오른쪽 거는 제주도의 설문대 신화.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은 설문대 신화고 뒤집어서 이렇게 거두면은 악어 신화가 되게끔 두 그 섬이 어떤 방식으로 신화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서 이거 저희 예전에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만든 책이에요. 자, 이렇게 도서관은 지어놨는데 그리고 책도 갖다 놨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 도서관 사업들이 가장 많이 비판을 받는 게 갖다 놓고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요. 보통 코이카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 사업들도. 그래서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게 좀 있어요. 식수처럼. 그 식수도 문제는 이제 우물을 파놓으면 관정으로 파놓으면 그 물이 깨끗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 식수라고 했다가 나중에 바꿔서 생활용수 이렇게 바꾼 적이 있었어요. 식수가 아니라 용수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가지고서 많이 비판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완책으로 도서관을 진짜 활용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제주도의 그런 마을 도서관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마을 도서관은 마을에 있는 아이들의 엄마들이 와서 같이 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현지에다 적용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 바보의 나눔 재단에다가 신청해서 지금 작년에 1년차 사업했고 올해 2년차 사업, 내년에 3년차 사업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만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까지만 딱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마을 지도자를 기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들을 선정을 해서 엄마들 아빠들을 선정을 해서 10명을 선정을 해서 한 6명이 남게 됐는데 매주 독서 토론을 시킨 거예요. 되게 힘들었어요. 40회 이상을 매주 만나서 독서 토론하게 하고 저희가 책 선정하고 거기에서 봉사단이 계속 활동을 해서 그 결과 보고서 보내주고 그래서 2년차는 또 문제가 2년차부터는 이 사람들이 계속 독서 토론만 할 수 없으니까 독서 토론을 매주 해야 돼요. 근데 별도로 독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독서 활동을 계속 프로그램 이쪽에서 보내고 그쪽에서 독서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의 독서 활동이 대부분은 다 노래 부르는 것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 자연을 이용한 활동, 뭐 다양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해주고 현지에 맞게 독서 활동을 진행을 하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그 아따우 섬에 있는 2개 도서관에서 독서 활동을 진행 중이고 문제 내년이에요. 내년에는 저희 꿈은 수도권 지역에 가서 주변에서 좋은 게 있어서 수도권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 가서 이제 5개가 도서관 더 있다 했잖아요. 거기서 독서 활동 교육을 시켜야 돼요. 독서 지도사 교육을 시켜야 돼서 지금 올해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사회 관건이에요. 올해 이분들이 정말 역량이 많이 향상이 돼서 내년에 딜리 수도권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의 실력을 쌓느냐 이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점.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서 2023년부터 내년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멈추면 안 되겠다 싶은 게 이분들에게 약간의 수고비, 이 사실 굉장히 적은 수고비예요. 매주 $10, 한 달 활동하면 $40면 우리 돈은 얼마 정도 될까? $40요? 한 6만 원? 그 6만 원이 거기에서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그 이상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지 주민들이 만약에 6만 원 정도를 버는데 막 그 이상 줘버리면 뭔가 현지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만족할 만큼의 그래서 다 여성분들인데 집에서 처음에는 뭐 그런 거 하느냐 그랬다가 돈을 받아오니까 갑자기 시어머니가 설거지도 해주시고 남편도 뭐 거기까지 대다 주기도 하고 엄청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자존감이 엄청 향상이 됐어요. 독서 지도사 하시면서. 예. 그래서 그런 이걸 계속 진행을 하려면은 이 바보에 나는 사업이 아니어도 삼성 꿈나무 재단도 있고 여러 지원해주는 단체들이 있어서 사실 40불씩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아니어서 이 지도서 양성은 전체 우리 예산이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1년 예산이. 그렇게 해서 이거는 계속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타우르 섬을 이제
서서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아따우르 섬은 정말 자급자족 농업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예쁜 그 현지의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뭐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와서는 1불에 팔아요. 진짜 멋있는 뭐 목걸이 뭐 이런 것도 다 1불. 그러니까 1불이면 제일 큰 돈이에요. 엄청나게 많다고 느끼는 그런 소규모 어업도 잘 사실 잡히지 않는 뭐 이런 좀 약간 멀리 인도네시아 바다까지 가야 어업이 되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고 또 섬이 갖고 있는 온갖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라서 섬에 살고 있는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가서 이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제가 계획서에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사진으로 이제 한 10분 이 정도는 사진 설명드리고요. 또 질문을 한 15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서 본 아따울의 모습 요번 가서 찍은 거예요. 이거는 석세스라고 하는 배인데 이 배 타면 2시간 딱 정말 3시간 가더라고요. 2시간 반이면 가지 않을까. 근데 정말 딱 3시간인데 진짜 걸어서 가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려요. 이 석세스는 그래요. 큰 배라서 막 별의별 게 다 타요. 트럭도 들어가고 근데 조금 작은 드라곤이라고 하는 배는 1시간이면 가고 쾌속정으로 가면은 더 조금 걸린다고 그러고 지난번에는 그 배가 안 들어가니까 자가 경비행기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자가 경비행기 15분이면 들어가더라고요. 처음 자가 경비행기로 타봤어요. 한 5명 들어가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오래 걸리는 게 3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가장 많이 타는 배예요. 한 5분 정도 합니다. 이걸 타고 여기에 들어가서 벨로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에서 이런 우리 지부에서 갖고 있는 차를 타고 이 차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 이분이 그 쿠이카에서 파견된 코디네이터예요. 쿠이카에서 처음에는 봉사단으로 갔다 와서 봉사단 경력이 있으니까 이 각 지역의 센터들이 있어요. 아니면 NGO들 이런 지역의 NGO들이나 센터에서 YP를 뽑아요. 영 프로페셔널이라고 한 7개월 정도를 돈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이 2가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일종의 직업사다리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게 코디네이터예요. 이렇게 코디네이터로 들어가면은 이런 그 봉사단들을 관리하고 이런 업무를 하게 되는데 진짜 코디네이터는 좋아요. 많이 받아요. 많이 받고 갔다 오면은 집도 정말 좋은 집으로 제공해주고 돈도 잘 모아서 한국에서 어떤 다른 것들을 하는데 기반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받고 많이 수준이 얼마 정도예요? 매달 배우자한테는 70% 주고 와. 그리고 뭐 현지에서 업대는 모아서 온다던데. 저도 네. 제 제자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막 돈에 관심이 있으면 열심히 모았을 텐데 하여튼 되게 많이 모아온다 이 정도밖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코디네이터고 이렇게 젊은 분들이 코디네이터가 많이 나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봉사단들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한 3년 정도만 하면 코디네이터로 지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와서 같이 있다가 이때 대사협에서 대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와서 거기에 있는 유치원들 그 페인트 칠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 인사를 했고 이 차를 타고 이런 길을 가야 돼요. 이 길 좋은 길이에요. 진짜 안 좋은 길은 이 여기 가다가 사고 나서 죽겠다 싶은 이런 길들도 되게 많아요. 진짜 이 섬에 길이 안 닦여 있어가지고 이런 길들을 한 20분 타고 들어가면 저희 센터가 나옵니다. 센터인데 요 위에는 전라남도에서 와가지고 태양광을 깔아줘갖고 보통 제가 숙소로 썼던 데는 12시 되면 불이 꺼져요. 여기 전기가 다 나가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딱 전기가 나가면 다시 들어와서 여기 에어컨을 24시간 내내 즐길 수 있는데 저희는 에어컨은 당연히 없고 선풍기 있는 방에서 선풍기를 막 켜고 자다가 정말 놀라운 게 딱 12시에 그 전기가 나가잖아요. 12시 5분에 딱 눈이 떠져요. 너무 더우니까. 정말 딱 눈이 떠질 정도로 정말 힘든데 저는 나이 들어서 힘든 거고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즐겁게 살더라고요. 바로 걸어서 5분이면 바닷가에 가니까 뭐 수영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자, 이 센터에 이렇게 원래 이런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이 아따우르 사람들도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어 시험에 통과해갖고 한국 가는 게 꿈이에요. 한국 가서 200만 원 최저임금만 만들어서 보내면 거기서는 엄청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저희 직원 중에 하나도 여기 와서 사는데 50만 원 정도 자기가 쓰고
그걸로 사는 거예요. 한국에서 진짜 열악하게 살면서 150만 원 보내고 그 와중에 인터넷 강의로 해서 대학 과정도 듣는데요. 그래서 야, 정말 기특하다, 노예 정말 기특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데서 한국어를 진짜 많이 배우고 싶어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면 아주 우호적이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엄청 잘해줘요. 집으로 막 초대하고 이렇게 도서관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플래카드 건거는 바보에 나는 플래카드 지금 좀 걸어놓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책을 만든 걸 가지고서 10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10명의 학생 중에서 좀 게으른 학생들 매주 막 하니까 이게 막 저 게으른 친구들 빼고 이 6명이 자기들만 하겠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왔다 안 왔다 하는 친구들 좀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4명을 빼고 최종적으로 6명을 선정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여자분도 이분도 봉사단 출신이세요. 봉사단 출신인데 코이카에서 파견된 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현지에 남아 계시면서 현지에서 한국어 강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 팀으로 분인데 아니요. 한국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저희 사업을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듣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현지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그 하기 직전에 저희들끼리 같이 연습을 해보고 있는 과정이고 이분이 제주도에 자꾸 선문대랑 헷갈려가지고 문선명하고 저는 상관없는 설문대가 제주도를 만든 여신이에요. 그래서 설문대 신화라고 있거든요.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 운영하시는 정말 베테랑들이세요. 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아이디어 뱅크인데 그 아이디어를 본인들은 발휘를 못해내는데 옆에서 우리가 보면은 엄청 아이디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가서 하면은 저는 정말 사진만 찍으면 될 정도로 진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시는 두 분을 모시고 갔고 이분은 봉사단이에요. 그래서 봉사단들이 이 사업에 같이 추여가 돼가지고 이 현지의 주민들하고 같이 매주 그 독서 토론을 하고 결과물을 보내줬었어요. 그러니까 첫 해는 봉사단들의 역할이 좀 컸고 올해부터는 봉사단보다는 저희 다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이제는 딜리에 있는 저희 직원들하고 그리고 딜리에 있는 현지 직원 이분이 현지 직원인데 히뽀라고 히뽀를 있던데 이 사람이 아마 동티모르에서 한국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한국말 진짜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번역도 다 하고 그리고 한국에 오고 싶어요. 근데 생맹이라서 지금 노동자는 못 오고 대학원으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고 이 친구도 이제는 통역으로 본격적으로 투입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주 저랑 삶은대 어린이 도서관에 계신 분하고 이 활동을 모니터링을 매주 해요. 잘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2년 차가 고비이기 때문에 2년 차에 본부에서 엄청 강하게 요구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현지에서가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이게 가서 처음에 그 교육을 실시했던 장면들이고요. 이거는 저희들끼리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그 바보의 나눔 사업할 때 그 현지에서 제가 늘 궁금해하는 게 이 마을은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에 가보면 삼성 신화라고 있어요. 탐나북 신화인데 고시, 양시, 부시가 뭐 바다 그 땅 밑에서 올라왔다. 제주도에 가면 삼성혈이라는 데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거기에 고시, 양시, 부시가 나왔다라고 하는 신화가 있는데 그리고 설문대 신화들 있잖아요. 그 설문대 할머니 거인 같은 사람인데 뭐 어쩌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는 어떤 신화를 갖고 있을까 해서 이 신화를 들어보고 그 신화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스토리 여기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에서 스토리를 짜가지고 보내고 그 스토리 읽어주면서 그림을 그리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이야기를 받아서 여기서 이야기를 꾸미고 그림은 다 학생들이 그린 거예요. 그쪽 학생들. 교육생들이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서 여기 우리 교육생들 이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과물로 넘겼던 이스토리아 그러니까 아따우르 키킬리 마을의 이야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 이거 엄청 좋았나 봐요. 너무너무 좋아서 책을 계속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책은 못 만들고 그래서 수제 책을 만드는 거 가르쳐주고 왔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작년 말 이 6명이 독서 인증을 받은 독서 그 인증 시기예요. 그래서 6명이 한껏 꾸며서 이렇게 저희 자랑스러운 독서지도사가
1차년도 독서 지도사가 됐고 2차년도에는 심화 과정이라 그래서 2차년도 말에 또 이런 방식으로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이고 저희 처음에 사진 찍었고 이게 저희 그 살문대 어린이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시설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들은 전부 제주도청에서 만들어준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시설들을 다 활용해서 교육을 받았고 이렇게 티도 하나로 맞춰가지고 저희는 이 분홍색깔 너무 싫다 생각했는데 현지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분홍색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한 5살, 6살 때나 분홍색 좋아하지 좀 지나면 분홍색을 안 입는데 그래서 다 이제 우리 의무적으로 분홍색 입고 이렇게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런 활동하는 주체가 살문대 도서관의 선생님들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그 현지에 있는 교육생들이 올해는 이렇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을의 아이들은 엄청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요. 즐길 준비가 되어 있고 조금만 얘기해도 막 웃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데서 오면 안 된다. 그래서 밑에 만원가시라고 그 아까 빌라라고 하는 행정기관이 많은 거기에 도서관을 조성했는데 거기로 내려가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 이렇게 마을에서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걸 가지고서 아이디어를 좀 이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런 그 독서 활동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그러니까 우려하면서 계속 이제 논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이게 그 마누다시라고 밑에 도서관을 조성을 해서 처음 이 독서 활동을 참여하는 애들은 어떨까라고 하는 걸 보고 싶어서 저희가 현지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렇게 표정이 좀 달라요. 굉장히 긴장한 표정인데 저희 현지 독서 지도사가 좀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애들 막 울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아 이게 마을이 바뀌면 좀 반응이 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독서 지도사분들이 다 이제 경험을 하고 왔고 이거는 집을 초대를 했어요. 이분들이 또 그 옛날에 우리 제주도처럼 예전 제주도에 이렇게 정랑 이렇게 있거든요. 누구나 이제 손님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저희 초대해가지고 한껏 코너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이제는 정말 마음으로 가까워졌다. 한 1년이 지나니까 이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이제 사업을 해주는 사람 ODA에서 그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친구처럼 저희를 받아들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는 주로 저희는 이제 그 아이들 앉아 있고 우리 독서 지도사들이 활동하는 걸 지켜보고 피드백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2주 정도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현지 우리 독서 지도사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쭉 찍어놨고 이거는 활동을 끝내고 나서 이제 평가하거나 뭐 여러 이거 책 만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활동을 끝내고 학생들이 책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수제책을 그렇게 살문대 어린이 도서관에서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각자가 자기 책을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끈으로 묶는 방식으로 이렇게다가 책을 만들어서 엄마들이 만든 책을 쭉 깔아놓고 교육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엄마들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 책으로 이렇게 읽어주기, 책 읽어주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 문해력만큼 중요한 게 어린아이들은 청해력이에요. 듣고 이해하는 것을 계속 연습시킬 수 있어서 이렇게 각자가 책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6명이. 그래서 책 만든 거 보여주면서 사진 찍었고 이거는 보고서 쓰는 법을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고서 쓰는 것을 연습했고 마지막 날 이 도서관에서 오후 3시부터 3시 반까지는 매일매일 책 읽어주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붙여놓고 이것은 이번 주 읽을 책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써놨고 지금 이거는 지금 모니터링 하는 장면이에요. 멀리서 우리가 매주 이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런 활동들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고 저희가 남아있는 거는 이 친구들이 진짜 지금 엄청 그 역량이 많이 강화가 됐어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예전에는 늘 반복되는 그런 얘기들을 했다면 지금은 되게 창의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올 한 해 잘 지도를 받으면 내년에는 정말 수도 딜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변방에서 올라와서 수도 딜리로 가서 그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우리 글로벌 이너피스 제주 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어요. 섬에서 섬을 바라보는 섬 주인의 마음으로 섬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과
변방과 변방의 만남. 제가 멕시코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종속 이론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국주의 아니면 패권국 강대국 입장의 세상을 바라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변방을 좋아해요. 변방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변방에서 정말 저런 변방에서 제주도처럼 말이나 키우는 데서 어떻게 이래야 사람이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커가지고 아니다. 변방에서도 대단한 게 나올 수 있다. 변방에서도 뛰어난 게 나와서 오히려 수도권으로 우리가 알려주러 갈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보여주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우리는 작은 단체이고 창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지방이고 대부분의 국제개발협력단체들은 전부 다 서울에 집중돼 있고 우리나라는 4대 단체의 영향력이 너무 크잖아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세이브 더 칠드런, 또 초록우주 어린이재단 여기가 너무 많이 예산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창원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창원의 장소에 잘 맞게 뭔가 브랜딩을 잘해서 거기에 맞는 ODA를 하겠다. 그럼 코이카 사업도 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제주 특유의 공동체 활동 경험. 그래서 저는 글로벌 이너피스가 더 커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글로벌 이너피스랑 제주 지역 사람들은 정말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활동을 하는 순간 이분들은 다 세계 시민이 돼요. 우리 도서관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제 정말 세계 시민이 돼가지고 저보다 더 열심히 세요. 저희 정말 그 발리에서 노숙하고 공항에 하룻밤 자고 그래도 너무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계속 연락이 와요. 자기들도 할 수 없냐. 그래서 글로벌 이너피스는 이제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글로벌 이너피스와 다른 단체들이 손잡고 나가고 이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결국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많은 단체들, NGO 단체들이 요즘은 시민사회 단체라고 하던데 CSO들이 진짜 세계 시민으로 거듭나게 하고 이게 정말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이 되는 그 어떤 길을 만드는데 주민들이 세계 평화의 섬 주민이라고 느끼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그 교수님하고 한 몇 년 전이죠. 이거 처음에 ODA 프로포절 쓴다고 스트레스 받아 하시면서 서울에서 회의 가면서 지하철 안에서 열심히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계셨다는 게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다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존경의 마음이 생기는 게 왜냐면 동티모르를 그렇게 갔다 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실 거예요. 아까 선풍기 꺼지고 5분 만에 깼다? 그러면은 정말 선풍기가 있어도 자기 어려운 공간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를 4번이나 다녀오시고 정말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정말 오늘 아침 밥 먹을 때보다 훨씬 더 존경하는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는데요. 그 교수님한테 여러분 강의 듣고 궁금한 거 뭐 여러 가지 어떤 지점이든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들 질문 잘한다고 자랑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떤 질문이든 다 환영하실 겁니다. 예. 소개하고. 네, 저는 국제관계학과 22학번 소연인데요. 일단 교수님 수업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했던 게 왜 계속 도서관이랑 책 관련해서 그 사업을 설명하셨는데 그 사업에 집중만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다른 사업도 하는데 또 이 사업을 더 집중적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이 도서관 사업이 그 집중적으로 하신다는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해요. 저희 글로벌 이너피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대표님이 코디네이터로 꼭 가고 싶어 하시던 나라인데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셨어요. 그래서 가시는 그 동안 좀 맡아달라 단체를. 그래서 저는 잠정적이었어요. 한 2년 정도만 맡고서 그만둬야 되겠다. 결국 한 3년 맡고 이제는 안 하고 지금 이사로 이제 일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글로벌 이너피스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글로벌 이너피스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도서관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예요. 더 중요한 건 그 역량 보급, 역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딜리에서 그걸 만들어서 가공하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일본이 좀 그런 위에 뿌려 먹는 거 밥 위에 네.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뿌리박기 뭐 이런. 그런
그런 거나 아니면 가루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마을 곳곳하고 특히 막 배 타고 가가지고 막 그쪽에 어린아이들을 여기 11개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점심 식사마다 제공하는 거예요. 노렸던 거는 그런 과정에서 출석률이 좀 높아지지 않겠냐. 보통은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11시만 끝나요. 딱 2시간만 문 열어요. 그래서 또 출석률도 굉장히 낮고 조금 더 있게 하고 점심시간에 이걸 주면은 좀 더 많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체 계측을 좀 한다고. 그 나라들이 기본 그게 없어요. 그 베이스 라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몸무게가 얼마큼 들어가고 있고 그 선만 가지고서 측정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베이스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쪽 두께라든지 몸무게, 키 이런 걸 계속 재고 있고 그런 사업을 그걸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 지어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현지에 계신 분들은 그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별도로 고등학교를 짓는 걸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유치원, 그 어린이 도서관만 가지고 마을을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조만간은 제주 수협을 활용해가지고 그 가공산업, 수산물 가공 이쪽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글로벌 이너피스는 다른 분야로 굉장히 이제 사업들이 많이 확장될 것이고 저는 이제 내년이면 나온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동안 경험을 좀 글로 정리하고 싶어요. 누군가는 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는 그런 작업 진짜 많이 해요. 박사들 다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있다. 근데 작은 단체들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록이 안 되니까 했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걸 좀 글로 좀 쓰고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또 질문. 잘 들은 사람들 질문. 아니 유아교육 쪽이라서 관심 많을 것 같은데 독서하고. 예. 네, 저는 국제관계학과 대학원생 박지입니다. 일단 너무 좀 신선한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지원 사업들을 하는 게 좀 신선했는데 보면서 궁금했던 건 사실 지금은 오히려 뭐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워낙 이렇게 IT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이런 책들도 다 휴대폰 하나로 다 해결이 되고 약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오히려 더 약간 옛날에 책 만들기 또 그림책들 좀 약간 잊어가는 것들을 다시 그냥 여기서는 좀 하고 있는 느낌인데 이제 조금 세계화가 되면서 이 친구들도 이제 뭐 글을 읽어야겠지만 조금 새로운 문물도 받아들여야 된다고도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더 확장하실 계획은 그 디지털 사업 같이. 네. 그거 되게 그 이슈가 많이 됐던 건데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서 특히 후이카에서 하는 사업들은 IT 사업을 되게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페루나 뭐 에콰도르 이런 나라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 나라들은 컴퓨터를 보내놓으면 전기가 없어요. 그치, 적정 기술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아무리 좋은 걸 보내도 거기에 하고 안 맞으면 할 수가 없는. 네. 전기가 없으니까 당장에 그 잘 때 너무 더워가지고 막 정말 잠을 거의 못 자요. 그럴 정도의 상황인데 생활에서 그 사용될 수 있는 전기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IT와 관련된 그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 그럼 또 더 많은 전력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또 전기와 관련된 ODA를 해야 되고 그럼 이거 언제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는 부잣집에서 할 수 있어요. 부잣집들은 전기를 자체 그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가 발전을 해서 전기를 쓸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술들을 가지고 가려면은 우리나라의 60년대 기술을 막 기억을 해가지고 뭐 가지고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도 활동할 때 보면은.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그 60년대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전부 80, 90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그 기술을 배우지 않으니까. 그래서 역으로 국제개발 협력을 위해서는 그런 과거의 기술들을 갖고 있는 그런 인력들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이 직접 자기 그 책을 엄마들하고 같이 수작업으로 만들어 보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저는 사실은 처음에 우리나라 책 그 번역해갖고 하는 작업이 어려웠다고 하실 때 실제 저는 항상 그 제가 보이카나 ODA 사업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전설이라든지 구연 동화라든지 이런 걸 직접 채록해가지고 그걸 그림책이나 동화책 만드는 그런 작업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시까지 하고 이제 도서관에서 읽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작업을 선생님께서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걸 직접 만들어서 해. 이게 저는 너무 그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고, 아이들이 그 지역의 역사, 신화 이런 걸 알면서 자연스럽게 평화에 대한 마인드가, 그러니까 그 평화롭게 사는 거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디지털로 바로 가기보다는 이런 작업을 거쳐보는 게 그렇게 한 걸 나중에 디지털화하는 여건이 마련됐을 때 넘어갈 때 역량이 훨씬 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또 질문 한 명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요. 7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그러면 이러한 기회를 저희 같은 일반 대학생들이나 제주대 학생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또 새롭게 마련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얼마나. 네, 저희 교장도 작년에 저희 국립대학교에서 국제 지역 개발 협력 연구센터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제주도 차원에서 제주대학 차원에서도 여기에 정말 작년이니까 최근에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저도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지속가능 발전센터랑 같이 MOU도 맺어보자.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인턴십이나 또는 해외 나갈 때 그 현장에 같이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걸로도 이게 뭐 어디 지원이 있거나 자비를 하거나 했을 때 따라갈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도 얻을 수 젊은 있을까요? 친구들은 기회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봉사단이나 일반 네. 봉사단은 코이카 봉사단이거든요. 네. 거기는 조금 경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수업 받았던 것도 다 경력이 돼요. 네. 그리고 NGO 봉사단은 경력이 특별히 없어도 품성만 좋으면 돼요.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지만 어필하면 NGO 봉사단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학과 친구들도 전혀 경력이 없는데 뭐 해외에서 그 교류 수학했던 경력 하나만 가지고 들어간 친구도 있고, 우리 수업을 들었던 국제개발협력 수업을 들었던 경력만 가지고도 캠프인가 거기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마음만 그 친구들하고 정말 그 세계화 시대에 그 친구들과 삶을 공유하고 싶다 이런 태도만 보여줘도, 그게 이제 올해는 4월에 모집을 했는데 보통은 12월에 모집해요. 되면은 거의 다 가는데 생각보다 지원금 엄청 많아요. 지금 차별이 없고 NGO 봉사단에서도 유아교육 가면 또 유아교육만 뽑는 경우도 있고, 보통 정치외교학 가면은 거버넌스인가 이쪽으로 해서 뽑아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너무 막 장사꾼처럼 비행기표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현지에서 뭐 모든 식비, 옷까지 전부 다 의료비 뭐 다 지원되고, 또 매달 60만 원씩 적립돼요. 갔다 온 모아서 학생들한테 주고, 만약에 거기 갔는데 내가 병에 걸렸다. 그럼 바로 거기 현지에 사람이 투입되었고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 또 보내요. 이게 코이카 월드 프렌즈 프로그램 지금은 코이카 NGO 봉사단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코이카가 다 관리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그거 사이트 열어가지고 한번 정보를 보면 좋겠고. 네, 제가 마지막 한마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혹시나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불행한가? 제가 막 운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우는 거는 너무 힘들어서 막 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2시간 반 걸어야 되고 그게 힘들어서 우는 거지, 제가 가서 봤을 때 정말 오히려 IT를 안 쓴다고 그래서 불행한가?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어요. 여기 진짜 공동체가 살아있는 마을이거든요. 이제 매번 마을 사람들이 다 물론 친족 마을인 느낌도 있지만은 제가 묵었던 숙소에서 센터까지 5분 정도 걸려요. 근데 지나갈 때 사람들이 전부 말을 걸어요. 저희가 말 못하는 걸 분명히 아는데 아침 인사라도 하고 오후 인사도 하고, 그래서 정말 뭔가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도 들어요. 공동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문 다 열어놓고 자요. 문 다 열어놓고 자도 내가 두렵다는 생각을 안 해요. 너무 더우니까 열어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문 다 열어놓고 가도 내 물건을 훔쳐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발전이 돼 있다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 가서 내가 정말 많이 배우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잘 살아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러 들어간다 해서 뭔가 해주고 온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분들하고 내가 같은 그 세계 시민으로서 같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과 우리는 한 지구촌에 살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었어요. 와, 마지막 말씀까지 너무 멋지네요. 네, 저는 사실 덧붙이고 싶은 말이 선생님 말씀하고 조금 연결되어 있는 지점인데, 그냥 저도 학생들하고 해마다 베트남, 캄보디아 가르치러 가서 시골 마을에 한 2주씩 뭐 이렇게 있다가 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다음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내고 싶은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 역시 이게 우리가 봉사라는 이름 또는 ODA 사업 뭐 이렇게 원조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역량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마을 교독소 지도사 여성분들 6분 멋지게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저 너무 와, 이 사업 진짜 대박 성공적인 사업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또 말씀 중에 그 제주도에 있는 마을 공동체 독서 지도사들이 우리 또 하고 싶다, 더 없냐,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하고 싶어 하는, 이게 정말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이고, 그게 아까 선생님이 그 세계 시민 실천하는 세계 시민, 이게 교실 교육으로만 어려운데 현장 교육이 같이 접합되면서 정말 살아있는 이 세계 시민 교육이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제가 좀 약간 컨펌 받은 느낌. 이게 당연하다, 이거 당연 효과 있는 그 일이다라는 것을 받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좀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긴 강의지만 너무 차분차분하게, 그죠? 그렇지만 아주 유익한 이야기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배운 내용 잘 한번 이게 저녁에 집에 가서 꼭 한번 다시 생각하고 잠을 자세요. 오늘 배운 내용이 무엇인가 매우 값진 거 배웠다고 생각이 들고, 수요일 날에 우리 이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수업을 진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사실 없는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